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보수 정당들이 보수 적통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보수의 중심 대구 경북 민심을 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학교나 버스터미널 이전터 같은 대규모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시 민간 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여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고령군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가야사 연구보건사업, 달빛 내륙철도 건설 등 4개 사업에 포함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벌의 서식과 번식에 최적의 환경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말벌 개체수가 급증해 주택가에도 벌떼 출몰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으로 비가 시작된 가운데 차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폭염 대신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남하하면서 경북 지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많게는 60mm가량, 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 역시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습도가 높아 아침에 곳곳에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가운데 낮부터 폭염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고 안동 지역도 29도 선에 머물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 3일 정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34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과 사업 지원에서 소외돼서 낙후 지역으로 외면받아오던 고령군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경사를 맞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고령군 관련 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고령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4개나 선정됐습니다. 가야사 연구 보건 사업을 비롯해 김천 거제 KTX 조기 착공,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 대구 산업철도 건설 등입니다. 4개 사업에는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고령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가야 고령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정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고령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의 축의 하나로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령군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가야 문화권에 해당되는 영호남 전체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가야 문화권 포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과 협력해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동서내륙철도와 김천거제 KTX가 통과하게 될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고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또 SOC 사업이 고속철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나가야 당장 내년부터 한 해 군 예산 2,700억 원보다 많은 국비가 한꺼번에 고령군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낙후 지역으로 외면받아오던 고령군이 이번 정부 들어 경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끝낸 보수 정당들이 보수 적통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중심 대구 경북 민심을 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텃밭이었던 대구 경북에서조차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준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지율 회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의원들이 처음으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항 문제, 이건 이제 대구 경북에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역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가짜뉴스로 당 이미지가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견제와 협조를 병행하며 새로운 보수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생 투어 첫 행선지로 대구 경북을 찾을 만큼 지역에 공을 들이며 보수 적통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존 구태에 젖은 사람이 아닌 정말 참신하고 열정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정치에 발탁을 해서 진짜 지금까지 정치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서 봉사하는 정치로 바꾸겠다. 보수 정당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반등을 누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정당의 TK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쟁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향후는 대구가 가장 치열한 어떤 격정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TK의 보수 민심이 두 보수 정치권의 구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가 특정 정당의 존망까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공항 이용객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164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올 연말까지 3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의 경우 연말까지 대구공항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13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대구공항 2035년 국제선 여객 수요 예상치인 123만 명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올해 오전 시간대에는 국제선 주기장의 포허와 시간당 이착륙 횟수 부족 등으로 신규 항공사 유치가 불가능하다면서 통합 신공항 건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30도가 넘어가면서 일찌감치 폭염이 찾아왔었죠. 이 때문에 말벌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주택가에 벌떼 출몰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가정집 베란다 난간 사이로 큼지막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119 대원이 살충제를 뿌리자 말벌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오고 장대로 벌집을 제거합니다. 대로변 가로수의 나뭇가지에 농가 처마와 한옥 기와장 틈새를 비집고도 벌집 투성입니다. 경북의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지난 6월부터 급증해 하루 평균 30여 건, 올해만 벌써 3천여 건에 이릅니다. 벌집 제거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벌쏘임 환자는 281명으로 38% 급증했습니다. 생활안전구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벌집 제거가 많습니다. 벌이 주 활동기가 8월이라서 활동이 아마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말벌은 통상 6월에 집을 짓기 시작해 8, 9월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계속된 폭염으로 번식과 서식에 좋은 환경이 일찍 형성됐습니다. 말벌의 독성은 일반 벌의 15배에 달하고 연속해서 10번 이상 침을 쏠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손으로 쫓아내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몸을 웅크린 채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짙은 향을 내는 향수와 화장품, 어두운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학교나 버스터미널 이전터 등지를 대규모 개발할 때 지자체가 이해관계에 얽혀 특혜 시비나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이런 곳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 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여도 의무화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0제곱미터가 넘는 대구시 수성구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터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빈터로 남아있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는 여전히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정류장, 문을 닫는 학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이나 대규모 시설 이전터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 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남부터미널의 경우처럼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려면 개발 면적의 15%나 개발 이익의 15%를 공익을 위해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연 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25에서 40%의 공공기여율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용도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그러니까 업조닝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공익으로 그렇게 환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게 그렇게 규정해 둠으로써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엄격하게 제한되던 용도 지역 변경이 사실상 풀리게 되는 셈인 만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이라든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게 좀 남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감시하고 그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천, 부산과 광주가 이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대구시가 도심 개발과 공공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행위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 개시와 통보 범위를 직무 관련뿐 아니라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확장하는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직무 외 비위 사실은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 범위가 강화되고 해임과 파면의 경우 퇴직금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기소자나 금품 비위자 등이 직무 수행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연구팀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시민구단 대구FC가 폭염 속에 부쩍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부진에서 탈출해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지난주 최근 중위권에서 상승세를 보인 롯데와 LG를 상대한 삼성. 두 번의 연장 승부까지 가면서 거둔 성적은 2승 1무 2패. 지난 4월 7일 이후 108일 만에 8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9위로 올라선 지 한 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당장 7위 롯데와의 게임차만 해도 8경기 반. 삼성의 가을 야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시즌 초반 부진에 비해 달라진 모습으로 이곳 라파를 찾은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여름 반전도 눈부십니다. 6월부터 8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강등권에 계속 머물렀지만 지난 한 주 포항과의 홈 경기와 강원원정에서 시즌 첫 연승과 원정 승리를 동시에 거뒀습니다. Que a gente vinha aí de alguns jogos sem vitória. E essa parada foi muito boa, principalmente para os jogadores descansarem, para a gente colocar em prática mais ainda tudo aquilo que a gente vem fazendo. 강등에서 안전한 최소한의 순위인 10위를 지킨 대구FC는 승점 22점으로 9위 상주도 승점 2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서 탈출하며 중위권 도약을 꿈꾸는 삼성과 대구FC의 폭염 속 질주가 계속 이어질지 지역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 상대동 일원 주점거리가 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상대로 젊음의 거리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상가 주인과 세입자, 지역 주민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의 젊음을 상징하는 상대동의 한 거리.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 비해 낮에는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포항시는 음주 유흥거리로 형성된 이 거리를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문화거리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잠동 폐철도 부지 입구에서 상대 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 가로 환경 개선 사업과 유해 환경 개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거리에서 즐길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좋은 거리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토탈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과 한전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74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사업 설명회 자리에 모인 상가 주인과 세입자, 지역 주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상가 번영에 그리고 이제 세입자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포항시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이제 강구하고 서로 상생 협의하도록 그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포항시는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주점거리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거리로 탈바꿈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대학교 종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6개 학교에서 130여 명의 선수들이 오늘 개인전과 내일 단체전에서 전국 고교 최정상의 자리를 놓고 겨룹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개인전과 내일 단체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한 식당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집기와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날 당시 식당 주인과 종업원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와 방학철을 맞아 경북도 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이어집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영일대수욕장 일대에서 시작돼 국제불꽃쇼와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또 울진 워터피어 페스티벌과 울릉도 오징어 축제도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오는 토요일 동화 은어축제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대구시가 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구 지역 횡단보도와 교차로 330여 곳에 47억 원을 투입해서 야간 집중 조명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000여 건 가운데 주간과 야간 교통사고의 건수는 비슷했지만 사망자는 주간에 비해서 야간 사고가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야간 조명 시설이 시범 설치된 범원의 거리는 야간 교통사고가 5개월 평균 7건에서 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8일 일본에서 펼쳐지게 될 제35회 소년연식 세계 야구대회 한국대표팀 감독에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으로 현 대구 유소년 야구협회 이우선 사무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오는 28일 일본 에도가와 야구장에서 시작되는 대회에 맞춰 유소년 대표팀은 지난 22일 남도초등학교와의 연습 경기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우선 감독과 우리 선수단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이달 27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오늘은 폭염 대신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남하하면서 경북 지역 곳곳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많게는 60mm가량, 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 역시도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이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대구의 현재 기온 26도,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도,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봉화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은 잠시 누그러졌다가 주 후반부터 다시 34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